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정유라를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가 우병우를 기각시킨 그분이고 또 고영태를 구속시켰던 판사더라고요. 저 뉴스공장에서 다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네. 자, 그건 아세요? 지금 우병우 재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월 달, 제 기억 3월 20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3월 16일 날로 기억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었다. 부장판사의 장인이 예.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그분이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그 주심판사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이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어요. 이게 만약에 의도되거나 기획된 거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슬픈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민사재판부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형사재판부에 있는 한은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이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또다시 이런 오해를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하지 않는 게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긴 하죠, 지금은. 그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재판 안 맞는다. 민사재판부로 갈 것이다. 스스로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제도가 있는 걸로 판사님들한테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판사님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은 공정할 수 있을까? 확인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제가 허위사실 이야기했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대로 있을 것이면 불완전한 사실을 얘기한 적은 많으십니다. 저를 놔뒀겠습니까?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판사예요. 네. 최순실 자기네 후견인이었던 게 밝혀져서 만 하루 만에 그분이 이제 우병우 전민수석 주심입니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김성태입니다. 네.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하다.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고 환수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지 않아 있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덧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계멸, 보수 계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계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의원처럼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청회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행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재산 환수법을 상당히 많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사찰에 걸친 공청회를 거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부족하죠?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공개할 결단까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한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뭐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다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되시고. 그게 자꾸 읽혀요? 네, 읽히고. 이렇게 되면 또 뭐 여차 잘못하면 이게 정쟁으로 DJ 비자금 또 뭐 전직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이라는 이 한마디로 망고의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반제를 하자는 거죠. 최순실 체납법이다. 네, 의원님만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탈당해서 다시 입당하신 분들 한 10여 분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은 아직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라든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법 관련해서 장재원 의원은 혹시 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장재원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뭐 하시면 되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저희들도 당내 이런 많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저의 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장재원 의원님 초당 모임에 합류한답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해 보셨어요? 특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맙시오. 장재원 의원님은 합류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철호 의원도 그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러고 이게 의총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입니까? 왜 이런 말이 참만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에 워낙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은 또 그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사실상 정권을 갖다 상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취했던 이런 거구 스탠스. 이 거구 스탠스 때문에 예연 확장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뭐 결국은 탄핵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얻나요? 의원님들 사이에?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뭐 또 탄핵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그런 뭐 정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자기들끼리는 통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통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탄핵과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기류로 보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전국적으로 북토크 다니다가 북콘서트 여의도에 별 신경을 안 썼더니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강동우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도 생겼었을 일입니다. 강동우 의원님이 이번에 서울시 당 위원장이네요. 제가 어젯밤에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깡패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깡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깡패입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다. 홍준표 의원님,
역시 전 의원이죠, 후보.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정말로 아직 2달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저주 섞인 탄핵 발언을 했는데요. 강동호, 이철우, 홍준표 세 분께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이거 국민들 우습게 보는 정당은요, 국민들에게 탄핵당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여의도에서 직접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 단위라고. 저분은 지금 책 좀 팔아야 돼요, 아직.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지적한 그 워딩대로 하면은 국민들 상식에도 분명히 납득치 않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천명한 그런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그런 인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또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그런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인사들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런 입장을 반영한 어떤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만은 출범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정권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